오늘은 시그널픽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얘기부터 좀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전산망 복구하는데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과방위원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전산 관련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해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지리적 분산, 지리적 분리 보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분리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지금 보면 이 국가정보관리원이라는 곳이 그 대전에 이제 본원이 있고 대구랑 광주에 분원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백업이라는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백업이라는 건 사본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유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백업이거든요. 네. 항상 여러 카피를 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즘 전산 시스템 개발할 때는 고가용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버가 세 군데에서 언제든지 한 군데가 딱 어떤 이유로든지가 중단되게 되면은 바로 다음 지역에 있는 서버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고가용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고가용성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즘 예를 들어 네.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요. 아니면 요즘은 개인 개발자라도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요. 그런 거를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고장나도 저기서 당연히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 놓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한 17,000여 개 정도 되는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 쓰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사실 90년대 후반때부터 이게 설계되기 시작돼 가지고 모든 한번 구성된 시스템들이 네. 그런 고가용성, 그러니까 이 한번 고장 나면 다른 곳에서 바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대구와 광주에 있는 분원이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뭔가 그 데이터를 저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려면은 네.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한 건데 그건 전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보통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에 보면은 예. 거기도 서버가 고장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건물이 통째로 불타고 이런 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은 그랬을 때 보통 0.1초 만에 다른 서버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해놓습니다. 예.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우리가 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서버가 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뭐 몇백 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두 개 고장 나면은 바로 백업 서버 한두 개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해 놓은 것이 고가용성인데 네. 전혀 정부 서비스에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2주 정도 완전 복구하는 시간 걸릴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국민들 걱정이 큰데 2주 안에는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자정부라는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서버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그 프로그램이 원래 컴파일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동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대쯤에 개발되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시스템들이 17,000여 개의 시스템 중에 어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다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컴퓨터를 설정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17,000개 정도 되면요. 그래도 사람이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면은 100명을 투입해도 어떻게 하루에 몇십 개씩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고 저는 큰 틀에서 네. 이게 이번에는 실수로 인한 실화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전시에 누가 공격했다 아니면 테러를 누가 감행했다 이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뻗어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완전히 아까 말했던 고가용성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고쳐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은 뭐 빨리 뭐 수습을 해야 되고 지금 본인의 어떤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지만 왜 지난 정부 때 대비가 안 됐는지 놀랍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 알다시피 적자 재정이고 민주당이 예산 삭감 계속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그 고가용성, 네. fail safe라고 하는 거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터져야지만이 그 가치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나 차라리 지금 연금 안 내고 내가 쓸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왜냐 나중에 노후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뭐 알 수가 없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기재부 같은 곳에서 제일 먼저 예산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냉정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미 저희가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우리의 적성국에게는 우리의 안보적 위협으로 노출된 겁니다. 네. 대전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타격을 입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되더라. 마비되는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걸 보완할 때까지 아까 말했듯이 위협이 계속되는 것이고 안보상의 위협이니까 최우선 대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당신께서 지금 환심사기회가 하고 계시는 13조 원 쿠폰 주도 성장 네. 이거 안 하고 여기에 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적어도 전산 시스템 제 생각에 17,000여 개의 시스템을 리팩토링 하려고 그러면은 조 단위로 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13조 원 생생내기 안 하고 여기에 돈을 우선 투입하겠습니까? 그걸 답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역할이지 지금 가서 뭐 전 정부에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졸렬하죠 그거는. 예. 일단 이게 지금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도 전 정부 때 대처 못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네. 얘기를 꺼내 들고 있어요. 2023년에도 행정부 전산망 마비가 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윤호중 장관 거취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좀 적절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유구한 역사가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분은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처하느라 네. 그 진도에 가가지고 식사도 거르시고 그걸 박준영 그 당시 전남지사인가요? 그분이 라면이라도 드시죠 해가지고 그 라면 드시면서 끼니를 때우는 장면이었는데 의자가 무슨 뭐 이렇게 좀 뭐 컸다고. 컸다고 예. 해가지고 뭐 황제 라면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네. 교육부 장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매번 사고에 대해 가지고 대처했던 민주당이 지금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이다. 다만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지 예.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장관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번에 이 건을 인지한 이상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님 지금 우리 그 쿠폰 뿌릴 때가 아닙니다.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 장관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예. 수습 과정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네. 같은데 나경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산망 마비로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은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뭐 괴담처럼 떠돌다 보니까 나 의원이 이런 얘기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들 사이에서 최근에 반중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고 네. 저도 국가의 뭐 이런 이민 통제라는 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붕 떠가지고 나는 중국 싫으니까 다 안 돼 이것보다는 어떤 기능이 지금 마비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려된다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입국할 때 이 시스템이 마비됐다 해가지고 그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입국시킬 겁니다. 예, 법무부도 일단 별도로 운영돼서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저희가 불신 검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산망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저렇게 불쑥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하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냥 반중감에 휘어서 적당히 섞어가지고 막 쇼츠 만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는 순간 국민의힘이 영구집권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 근데 이런 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자꾸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는 이유가 뭐 피해를 입었다는 서비스도 상당히 많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의 피해를 입었는지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국민들이 알기가 좀 너무 어렵다 네. 보니까 뭐 그렇다던데 이러면 다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역설적으로 이번에 그 사고가 터지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이후로 계속 어쨌든 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가지고 뭐 예. 주 4.5일제를 해야 된다, 뭐 퇴근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자마자 이제 하신 말씀이 밤샘 복구 지시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대통령은.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통령이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물론 누굴 혹사시키는, 뭐 정기적으로 혹사시키는 건 안 되겠지만은 기업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런 시스템 운영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근로 여건이 갑자기 변동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 건데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너무 경직해서 발언한 것도 있고 지금 저는 결국은 이 SI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SI 업체요? 예, 이 시스템 통합 업체들인데 우리가 어떤 정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면은 외주를 많이 줍니다. 네. 기초적인 요구 사항이 있고 외주를 주는데 그게 이제 먼저 큰 회사들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 SDS, LG CNS 네. 이런 것들이 받아가지고 밑에 뭐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17,000개 시스템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레거시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의 시스템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과거에 진짜 우리가 한 2005년쯤에 개발한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먼저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실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복구가 한 한두 달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대체 방안을 해당 관청에서 마련할 테니까 거기 안내를 따르시라.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우체국 택배, 우체국 금융 이런 거야 바로 복구해야겠지만은 네. 어딘가 모르는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하루에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복구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좀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부분도. 일선 공무원에게도 지금까지 그 안내가 안 됐을 겁니다. 그쵸. 당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이게 얼마 정도 복구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연락이 오면 이렇게 안내해 드려라.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최우선일 겁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